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해의 70% 사람들이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규모 있는 회사들조차 줄줄이 감봉하고 감원하려고 애쓰고 있고 소규모 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올해 안에 문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예요. 지금 상해 시내를 한번 보세요. 각종 상업용 오피스 건물 안에 임차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바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을 상대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갖가지 인터넷 대출, 소액 대출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실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싶겠어요? 매일 돌려막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들은 그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버티는 거죠. 도저히 상상도 안 돼요. 사장조차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실물 상점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이대로 가면 사람들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요즘 길거리만 나가봐도 길가의 가격이 싼 이발소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광경이에요. 상해 같은 일선 도시조차 이런 초저가 이발소가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 저녁 7시도 안 된 시간,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던 생활 광장이 몽둥이를 휘둘러도 한 사람도 맞추지 못할 정도로 몇 사람 없습니다. 미용실, 가정 방문 서비스, 옷가게, 심지어 백화점까지 손님은 거의 없고 전부 썰렁한 분위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급격히 격화됐을 때 중국 경제는 겉으론 조용했지만 실제로는 충격적인 심각한 냉각기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는 중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 상해입니다. 예전에는 상업지구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자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활기찬 곳이었으며 국제 대도시로서 수많은 이들의 동경을 받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연금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방의 진주, 동양의 파리라 불리던 이 경제의 등대는 마치 물이 새는 배처럼 조용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꿈을 실은 도시가 서서히 쉬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현실 속에 오늘은 바로 그 상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해 홍차오역에 다녀왔는데요. 상해에 있던 외지인들이 다 떠난 걸까요? 믿기지 않게 홍차오역에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 평소 같았으면 금요일 저녁이면 여기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을 텐데 오늘 같은 금요일은 사람이 거의 안 보이고 한산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길도 전혀 막히지 않았고요. 상해 사람들 다 어디 간 걸까요? 심지어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도 보이는 건 드문드문한 인파뿐. 평일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았고 확실히 예전보다 상해에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게 느껴졌습니다. 상해 경제, 과연 언제쯤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의 생존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아시나요? 이 한 편의 영상으로 현실을 직시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상해의 류가취, 동방명주, 바로 아래에 있는 곳이고 옆에는 탕신일품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핵심 상권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영업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신천지 아시죠? 평당 30만 위안짜리 최고급 주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텐디 맞은편에 있는 1성급 쇼핑몰들조차 줄줄이 폐점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조차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바로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나아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도시라 불리는 상해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신 2, 3선 도시나 현 단위 도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도 더 참혹하고 심각하겠죠. 죽어도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상해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은 길거리 청소부도 공장에서 나사 조이는 노동자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번지르르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저는 상해에서 10년 넘게 살아왔고 은행 쪽 업무에만 8년 넘게 종사해왔는데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장을 빼입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도 이르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도 기름값 하나하나 아끼느라 고심하고 수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매일 주택 대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출근이 아니라 사방팔방 돈 빌리러 다니며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빚에 허덕이는 삶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집, 내 차가 있지만 사실은 수백만 위안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월 이자만 해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그래서 하루라도 쉴 엄두를 못 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가장 바라는 건 뭐냐면요.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 제발 이런 압박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올해 상해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보통 춘절 이후면 귀향 인파가 다시 상해로 몰려오는 시기인데 올해는 수많은 집들이 전세가 나가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거리도 예년보다 훨씬 한산하고 썰렁해졌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그나마 활발하게 보이는 직업이라면 대리운전, 디디기사, 배달라이더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의 월급은 너무 낮아요. 월급이 4천위안 수준인데 여기서 집세,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상해에 기회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출 관련 일을 하는 지인과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그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요즘 상해에 사람 줄어든 거 느끼지 않았어? 정말 그래요. 집은 줄줄이 비어 전세도 잘 안 나가고 차도 예전만큼 막히지 않고 길거리도 썰렁하고 쇼핑몰엔 사람 없고 식당도 텅텅 비었고 심지어 농산물 시장에서 장사하는 따마조차 요즘 사람 없다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상해 인구가 2,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업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상해의 낮은 월급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은 걸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상해에서 가장 처참한 사람들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끔찍한 현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해서 수십만 위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고객들이 회사에서 급여 삭감이나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되고 경제 상황도 계속 안 좋다 보니 현장은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해 민항구 푸장진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집을 매물로 내놓는 집주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 많은 사람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왜 여전히 집을 팔고 싶어 할까요? 그들은 몇 년 전 가격이 높았을 때 시장에 진입했으며 약 30%의 선불금을 지불하고 이자율이 매우 높았을 때 큰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출 이자율도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집값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고 원금은커녕 손해만 커져서 수십만 위안, 많게는 100만 위안 이상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집을 팔면 무조건 손해, 팔지 않으면 대출금을 못 갚는 상태, 그야말로 진퇴양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입니다. 미중 관세전이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로 더욱 격화되고 있던 가운데 중국 내 일부 매체들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비장의 카드라며 끊임없이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북경과 상해조차 소비를 지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경의 3월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약 10% 하락했고 상해는 14.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서 중국 내수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와 소비 심리의 급속한 위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수 시장이라는 카드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과연 유효할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쩐지 모두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께 상해의 현재 물가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 브랜드 가방 2개, 스케쳐스 의류 2벌, 탐탁 브랜드 의류 1벌, 반스 신발 1켤레, 총 6개의 상품의 가격이 341.8위안입니다. 그중 스케쳐스 제품은 70위안에 구매할 수 있었고요. 정말 소비 수준이 얼마나 하향 조정되었는지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상해의 실물 경제 현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별일 없이 상해 광명가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야말로 가게를 지키는 게 과부가 수절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이런 환경에서 무슨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저녁 7시가 넘은 시점, 거리의 실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상해에서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새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은 예전 같았으면 경쟁하듯이 서로 먼저 새들려고 했을 텐데 올해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집인데 세입자 없이 그냥 비어 있다니 정말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갑자기 하룻밤 사이 마치 상해탄 전체가 집을 내다 팔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요즘 친구끼리 만나면 어디에 집 샀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집 내놨어? 지금 얼마나 떨어졌어? 이렇게 묻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올해 상해에서 이루어진 중고주택의 매물 등록 건수는 최고 22만 세대에 달했고 이건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와 이미지까지 다 증거로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천 건의 매물이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죠. 내환안의 노후 저가주택은 100만 위안 이상 내려도 여전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환 밖의 신축 아파트는 할인에다 주차장 증정까지 해도 팔리지 않고 3월 이전에는 500만 위안이었던 집이 지금은 450만 위안의 금매로 나와 있어도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집 보러 오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해 경제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일부는 이미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상태로 탈출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 경제 한파 속에서 파산 위기를 맞고 있으며 과거 중국 경제의 엔진이라 불리던 상해조차 지금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 한 상해 네티즌이 해외 1인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는 상해 민항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국유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였고 그는 한때 유가취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10여 년 전 푸둥의 고층 빌딩에서 황후강을 내려다보면 그는 상해가 중국의 미래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불야성과 같은 도시에서 무한한 기회가 있다고 믿었으며 노력만 하면 이곳에서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루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한산한 난직루 거리에서 폐점된 다룸파 마트, 자물쇠에 채워진 가게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싸늘해진 자신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상해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해의 오프라인 매장 폐업률이 무려 70%를 넘었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한 거리에서 100개의 가게가 있었다면 올해는 겨우 30개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30개도 장사가 잘 돼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사장님들이 그냥 버티는 중이라는 거죠. 요즘 상해 오프라인 매장의 현실이 어떤가 하면 정성껏 고객 응대하고 설명 다 해줬는데 손님은 결국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려요. 이건 제가 상해에서 의류점을 운영하는 한 고객에게 들은 말이에요. 그분은 한창 잘 나갈 땐 상해에만 20개 매장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남경로 보행자 거리 딱 한 곳만 남았대요.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면 상해의 생생한 분위기, 그 생활의 온기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상해에 놀러 갔는데 길거리에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도 없다면 그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끔찍하고 너무 안타깝죠. 솔직히 말해서 올해 상해 경제 상황은 일부 3선 도시보다도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저는 상해에서 사업자 등록 대행 업무를 하고 있어서 고객 수의 증감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오늘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회계대행 동료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요즘 상해에 사람이 진짜 줄어든 거 못 느꼈어? 많은 집들이 새를 놓지 못하고 있고 평소에 출근하는 그 거리에는 사람이 얼마 없고 우리 근처 쇼핑몰에도 사람이 얼마 없어. 심지어 야채 장수들도 사람이 적어졌다고 했어.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해에서는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본토 주민들조차 생활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사업이나 투자를 하며 여유롭던 부유층들조차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다른 일선 대도시들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일부러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저희 도시는 사선 도시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건자재 시장의 현황입니다.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우리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주도로입니다.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음식점에도 손님이 없고 장터에도 사람이 없고 쇼핑몰도 한산하고 집은 팔리지 않고 자동차 매장에선 목청껏 외쳐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쩌면 통계상의 GDP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은 이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2025년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